안녕하세요. 이루마이NC의 광네트워크 학내망을 소개합니다. 저는 학교의 전산실에서 교실까지 광 케이블을 배선하고 싶은데요. 두 개의 코어가 한 쌍을 이루어야 한 개의 교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존의 배선 방식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의 배선 방식으로는 전산실과 32학급의 교실을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64코어의 광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모든 교실의 4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그 배선의 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배선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통신 3사는 파이버 투 더 홈이라고 불리우는 기술로 자신들의 기지국에서 가정집의 안방까지 광 케이블을 배선해서 인터넷, VoIP, IPTV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배선 기술의 눈길이 가는 이유는 한 개의 코어를 다중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진동과 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빛에 28dB의 진동 마진을 가하면 32개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전력으로 말이죠. 전기 전원 없이 광원을 분할한다고 하여 수동소자,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된 광원에 프리즘 원리를 이용하여 거울을 비추면 32개로 나눌 수 있고요. 1코어의 광 케이블을 32코어로 분기시킬 수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32학급의 교실을 최소의 광배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배선된 광 케이블들을 연결하는 장치가 광다중화 장치입니다. FTTH, PON, 광다중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가진 폰 네트워크는 두 가지의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한 개의 코어로 32개의 지점과 연결하는 점대다중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한 개의 광원으로 데이터와 음성 그리고 영상까지 전송하는 다중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폰 네트워크는 한 개의 광원의 대용량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 타임 더비전 멀터플렉싱 액세스 TDMA, 즉 시간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전송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전송의 통로, 즉 파장 대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송 기술로 전산실에서 교실 방향으로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다운스트림의 속도가 2.5Gbps, 교실에서 전산실 방향으로 데이터를 올려보내는 업스트림의 속도가 1.25Gbps로 규격화된 표준을 G폰이라고 하고요. 상하향 모두 10Gbps의 속도로 전송하는 규격을 XGS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 규격들은 모두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폰 네트워크의 표준 규격들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는 ITU, 인터내셔널 텔리커뮤니케이션 유니언이라고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국제표준 규격의 새로운 기술로 광네트워크 학내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전산실에는 광송신기가 배치되어 상단으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방화벽과 연결돼서 망을 구성하고 하단으로는 각 분기지점까지 광원을 전송합니다. 각 층의 분기지점, 통상 EPS실에는 광분배기가 배치돼서 전산실에서 내려온 광원을 1:32로 분기시킵니다. 분기된 광원은 각 교실로 배선되어 광수신기와 연결되는데요. 학교 내 교실들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실에는 A타입의 광수신기를 배치하여 상단으로는 분기지점에서 내려온 광원을 수신하고 하단으로는 교실 내의 컴퓨터와 무선 AP 등을 연결합니다. 각 교실의 전화는 전산실의 전화교환 시설과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합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근무하는 행정실, 학년 교무실 등에는 B타입의 광수신기를 배치합니다.
B타입의 광수신기에는 8포트 허브가 내장되어 있어서 교실 벽면의 아울렛 또는 바닥의 시스템 박스와 연결하면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의 수를 16개까지 증설할 수 있습니다. 16개 이상의 단말기를 연결해야 하는 본교무실은 A타입의 광수신기를 배치한 후 허브 단자함을 구성하는데요. 허브 단자함에는 24포트 스위칭 허브와 패치 판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허브 단자함을 이용하여 증설된 포트들은 벽면의 아울렛이나 바닥의 시스템 박스를 통하여 컴퓨터나 노트북, 복합기, 전화기 등과 연결됩니다.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컴퓨터실에는 텐지용 광수신기를 배치하고 이를 허브 단자함의 텐지지 스위칭 허브로 포트를 증설한 후 바닥의 시스템 박스를 통하여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전화기는 광수신기에 직접 연결하고요. 이러한 광다중화 장치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항내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전산실에 배치되는 광송신기에는 폰을 이더넷으로 변환하는 LT카드가 있어서 이것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방화벽과 연결하면 4개의 망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학교 내의 모든 교실의 1코어의 광 케이블로 4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광송신기에는 광 케이블을 집선하는 LT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에는 16개의 포트가 있어서 하단으로 16개의 광분배기를 집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512개의 광수신기를 광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포트들은 캄보 포트로서 텐지로 업그레이드 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전산실에서 각 분기 지점, 통상 EPS실까지는 4코어의 광 케이블을 배선합니다. 이 중 1코어는 광분배기와 직접 연결되고요. 3개의 코어는 예비 회선으로 융착됩니다. 각 분기 지점에서 각 교실까지는 2코어의 광 케이블을 배선하는데요. 1코어는 각 교실의 광수신기와 직접 연결되고 1개의 코어는 예비 회선으로 융착됩니다. 광수신기에는 2포트짜리 미니 FDF가 내장되어 있어서 광분배기에서 내려온 2코어의 광 케이블 중 1코어를 ONT 보드와 연결하고 나머지 1개의 코어는 예비 회선으로 융착됩니다. 광분배기를 타고 수신된 광원의 데이터는 ONT의 펌웨어에서 이더넷 패킷으로 변환되어 유저 인터페이스, 즉 이더넷 포트로 매핑됩니다. 일반 교실에 배치되는 A타입의 광수신기는 4개의 원지 이더넷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4개의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학내망에서는 주로 교사, 학생, 무선, 전화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4개의 이더넷 포트 중 3개의 포트는 전원 공급이 가능해서 무선 AP나 IP 전화기를 별도의 어댑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기가 연결되지 않는 포트, 즉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포트 셧다운 기능을 통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용 컴퓨터 세대를 연결하여 모두 교사망으로 만들거나 무선 AP 2대를 연결하여 학생망을 없앨 수도 있으나 교실의 용도가 해마다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현실과 학교 전체 망구성의 일관성, 그리고 망관리의 편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수 사용자실에 배치되는 B타입의 광수신기는 원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내부에 8포트 허브 2개를 탑재하였습니다. 교사망 유저 인터페이스는 내장된 교사용 8포트 허브로 포트 수를 확장한 후 함체 외부의 교사망 포트와 매핑됩니다. 이는 좀 더 많은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한 구성인데요. 이로써 교사용 컴퓨터나 노트북, 복합기 등을 7대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대는 함체 외부에 돌출된 포트에 직접 연결하고 6대는 함체 내부로 연결합니다. 전화망 유저 인터페이스는
내장된 전화용 8포트 허브로 포트 수를 확장한 후 함체 외부의 전화망 포트와 매핑되어서 IP 전화기를 7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대는 함체 외부에 돌출된 포트에 직접 연결하고 6대는 함체 내부로 연결합니다. B타입의 광수신기도 일반 교실의 A타입처럼 학생망과 무선망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학교 전체 망구성의 일관성과 망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입니다.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컴퓨터실, 교무실 등에 배치되는 C타입의 광수신기는 텐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B타입처럼 2개의 8포트 허브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텐지 유저 인터페이스는 함체 외부에 돌출된 텐지 이더넷 포트와 매핑되어 있어서 이 포트로 텐지 스위칭 허브를 업링크하면 텐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교사망 유저 인터페이스는 내장된 8포트 허브로 포트 수를 확장한 후 함체 외부에 돌출된 교사망 이더넷 포트와 매핑되어 있는데요. 함체 내부에는 6개의 여분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7대의 교사용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망 유저 인터페이스는 내장된 8포트 허브로 포트를 확장한 후 함체 외부에 PoE 포트와 매핑되어 있어서 모두 7대의 IP 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망 유저 인터페이스는 함체 외부에 돌출된 학생망 이더넷 포트와 매핑되어 있고 무선망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함체 외부에 돌출된 와이파이 포트와 매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C타입의 텐지용 광수신기는 모두 17개의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텐지 이더넷 포트에 와이파이 6 무선 AP를 연결하여 무선망을 만들면 대용량의 무선 트래픽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학내망에 적용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망의 구성입니다. FTTH는 통신사가 최소한의 배선으로 대용량의 트래픽을 서비스하기 위한 일방적인 전송 개념의 기술입니다. 파이버 투 더 홈이라는 기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 간, 즉 세대 간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집을 위한 네트워크지요. 아시다시피 학내망은 네트워크 환경이 다릅니다. 교무실과 행정실은 소통하여야 하고 컴퓨터실의 데이터와 행정실의 데이터는 분리되어야 하는 망분리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폰 네트워크에서도 망 구성의 기본은 VLAN입니다. VLAN 10ID는 업무망, VLAN 20ID는 교육망, VLAN 30ID는 무선망, VLAN 40ID는 전화망으로 묶어서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지요. 이더넷 네트워크의 VLAN은 실물 포트 기반입니다. 같은 그룹으로 사용하려는 포트를 묶지요. 교사망으로 사용하려는 포트를 묶어서 빌랜 10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학생망으로 사용하려는 포트를 묶어서 빌랜 20 무선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는 빌랜 30 전화망으로 사용하려는 포트는 VLAN 40 아이디를 각각 부여합니다. 물리적 포트와 배선을 하나로 묶어서 자원을 절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트렁킹 또는 태깅이라고 합니다. 행정실에서 발생된 패킷은 허브의 포트와 배선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의 길잡이는 VLAN ID입니다. 이더넷 허브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의 원본과 함께 출발지와 목적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킷이 다른 아이디의 VLAN과 통신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나가려면 레이어 3 계층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학내망에서는 방화벽이 L3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은 행정실에서 나온 패킷이 다른 빌랜 아이디와는 통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보안 정책으로 학교 내의 망을 완성하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은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시킵니다.
행정실에서 교무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즉 같은 VLAN 내에서의 통신은 패킷에 담긴 목적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위칭 허브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참조하여 이루어집니다. 레이어 3 계층까지는 이동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폰 네트워크에서의 VLAN은 가상의 포트 기반입니다. 광송신기의 NT카드는 4개의 이더넷 포트로 방화벽과 연결되어 망을 구성합니다. 상단의 이더넷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NT카드의 VLAN 정보는 폰 네트워크의 광원을 집선하는 LT카드에 매핑되는데요. 광송신기는 이 VLAN 설정값을 집선되어 있는 모든 광수신기로 전송합니다. 광수신기는 전송받은 VLAN ID를 유저 인터페이스, 즉 이더넷 포트와 매핑하여 망을 완성합니다. 행정실에서 발생된 패킷은 VLAN ID를 따라서 광송신기까지 이동합니다. 다른 VLAN ID와 통신하려 하거나 인터넷으로 나가려는 패킷은 광송신기에서 매핑된 VLAN ID를 따라 방화벽까지 이동하고요. 다른 VLAN ID와의 통신은 방화벽의 보안 정책에 의하여 차단되어서 망 구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은 게이트웨이를 타고 송출되지요. 동일 VLAN ID 내에서 통신하려는 패킷, 즉 행정실에서 교무실로 보낸 데이터는 이더넷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광송신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데요. 이 패킷이 어떻게 동일 VLAN ID를 찾고 어떻게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를 향하여 이동할 것인지가 폰 네트워크를 항내망에 적용할 때 맞닥뜨리는 난관입니다. 광송신기에서 내려온 패킷은 집선되어 있는 모든 광수신기로 전송됩니다. 모든 광수신기가 신호는 받지만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광수신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광송신기는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광수신기의 정보를 패킷과 함께 인크립션, 즉 암호화해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응답한 광수신기는 한 개의 광원을 N개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매핑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포트를 생성하는데요. 이것을 잼 포트라고 합니다. G폰 인캡슐레이션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 포트를 이더넷 포트의 VLAN ID와 매핑하는데요. 잼은 이더넷 패킷의 프레임 중 중요한 정보들을 캡슐화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신기는 캡슐에 담겨서 암호화된 이 패킷을 복호화한 다음에 교무실로 전송합니다. 또한 항내망은 대역폭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도입되고 있는 와이파이 6 무선망은 이미 원지 대역폭을 초과하는 인터페이스와 성능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스쿨렛 4단계 종료 이후에는 집선망의 대역폭 역시 원지를 초과할 것입니다. 광다중화 장치는 그 숙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발생한 패킷은 연결구 즉 아울렛과 연결된 광수신기의 업무망, 랜1 포트로 이동합니다. 이 패킷은 연결된 광 케이블을 타고 광분배기를 거친 후 전산실의 광송신기에 다다르고요. 광송신기의 VLAN 10 ID를 타고 방화벽의 업무망 포트로 이동합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은 외부로 송출하고 내부 통신용 패킷, 즉 교무실로 전송될 데이터는 그 원본과 목적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캡슐에 담겨 교무실로 이동합니다. 이 패킷은 교무실의 업무망, 랜1 포트에 업링크된 스위칭 허브를 거친 후 시스템 박스에 연결된 단말기로 전송됩니다. 컴퓨터실에서 발생한 패킷은 광수신기의 교육망, POE1 포트를 타고 VLAN 20 ID를 따라 이동합니다. 태블릿 등에서 발생한 패킷은 무선망, POE2 포트를 타고 VLAN 30 ID를 따라 이동합니다. 행정실에서 나온 전화망 패킷은 광수신기의 POE3 포트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전화교환 설비인 IPPBX의 VLAN 40 ID를 따라 이동합니다. 내부 교환 전화의 신호는
빌렌 40 아이디와 POE3 포트를 타고 교무실로 전송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검증을 모두 거친 기술과 장치로 귀교의 학내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